근데 주의를 집중하려면 요 깊은 잠이 필요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치동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번 편은 꿈과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라고 하면은 잠잘 때 꾸는 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꿈도 중요하지만은 수면이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에서도 공부의 중요한 부분이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잠에 듭니다. 네. 피곤해서 잠에 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깊은 수면에 들어가요. 깊은 수면이면 뭐냐면 두뇌의 활동을 보면은 활동이 싹 떨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뇌파를 보면은 1초에 60번에서 30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아주 깊은 잠을 들게 되면 1초에 4번 그러니까 파동이, 그러니까 평소보다 10배 정도 두뇌를 적게 쓴다. 두뇌가 아주 쉬게 되고 이럴 때는 움직임이 없어요. 잘 때도. 물론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죽음하고 비슷한 상태랑 가까워요. 가만히 있고 네. 두뇌의 활동도 싹 떨어져요. 말하자면 신체, 휴식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 휴식 시간은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 공부할 때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근데 주의를 집중하려면 이 깊은 잠이 필요한 거예요. 깊은 잠을 자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대표적인 건 이제 free radicals라고 해서 두뇌를 많이 쓰다 보면은 연료 쓰고 나서 찌꺼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요거를 빼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하면은 네. 이 근육의 젖산이 쌓이는데 잠자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그 젖산을 빼야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 두뇌도 우리가 깨어있을 때 썼으면 그것을 정리할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정리가 돼야지 우리가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들었다가 다시 깨어나요. 그래서 깨어나는 건 잠이 깊숙하게 들었다가 조금 이 두뇌의 파장이 짧아진다. 즉 두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쭉 올라와서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거의 우리가 깨어있을 때랑 비슷한 상황까지 올라가요. 그것이 이 소위 말하는 REM 단계인데요. REM은 이제 Rapid Eye Movement의 약자인데 잠자는 사람을 보시면 눈을 감고 있지만 눈동자가 눈꺼풀 밑에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꿈을 꿉니다. 꿈을 꿀 때는 깨어있을 때랑 우리 두뇌 상태는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깨어있는 상황을 미리 연습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여태까지 경험했던 상황을 다시 구성을 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학습의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래를 예견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과거를 한 번 더 회상하고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이 정리하는 부분이 바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어있을 때 낮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그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컴퓨터라든가 핸드폰 하지 않고 바로 잠에 들면 학습 효과가 높거든요. 이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기 전에 열심히 공부한 거를 꿈을 꾸면서 복습을 하게 되니까. 근데 복습하기 전에 어떤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다른 걸 하면 그게 자극적이니까 그게 생각나겠죠? 꿈을 꾸면서. 요렇게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게 꿈에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는 공부에 중요한 거는 이제 감정이 중요하잖아요. 깨어있을 때 사회적인 환경에서 주로 이제 타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받은 거를 깨어있을 때 못 풀 때가 많으니까 네네. 꿈을 꾸면서 그것을 다시 재구현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게 돼요. 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꿈은 언제 꾸냐? 네.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자면은 깊은 잠에 들었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REM 상태에서 꿈을 좀 꾸다가 다시 깊은 잠에 들죠. 깊은 잠을 한 2번 정도 들면 이제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깊은 잠에 들질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꿈을 꾸는 시간이 약 한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 꿈을 꾸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요. 첫 번째 깊은 잠에 들었다가 나오면은 꿈을 조금 꿀고 그 다음에 깊은 잠을 들었다가 나왔을 때는 꿈을 조금 더 많이 꾸게 되고 그리고 깊은 잠을 이제 들질 않고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두뇌 활동이 둔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꿈이 꾸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프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잠을 자는 초반기에는 꿈을 많이 꾸지 않고 후반기에 가서 꿈을 많이 꾸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공부할 때는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정 시간, 7시간 반이라든가 8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확보를 안 하면 장기 기억력하고 스트레스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는데 한번 꿈을 꾸고 나서 다음번에 꿈을 꿀 때까지 한 90분 정도 걸린다. 자연스럽게 이제 일어나는 방법은 꿈이 끝날 때쯤에 일어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몸 상태라든가 모든 것이 이제 깨어있을 때랑 상당히 비슷한 수준이
이제 꿈꿀 때 REM 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깨어나면 딱 좋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자면은 7시간 이상, 8시간 정도는 자야지 학습이 잘 된다. 이건 비단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같죠. 흥미로운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꿈을 꾸는 양을 보면은 갓난아이들은 꿈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하루에 20시간 정도를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래야 되냐면 두뇌가 발달돼야 되잖아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고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꿈을 꾸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잠을 자는 시간도 줄어들지만 꿈을 꾸는 시간도 줄어들고, 아이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은 요거랑 관련이 있죠. 꿈꾸는 시간이 차이가 나니까. 여러모로 꿈이 우리 학습에 굉장히 중요하다. 잠 중요하다 말만 듣는 것보다 원리를 좀 아니까 잠이 정말 중요하구나 네.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는 학생들도 잠을 뭐 6시간, 5시간 자가지고 제대로 공부 진행되는 걸 못 봤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잠이 뭐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7시간 반 정도 수면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꿈꿀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